네, 안녕하세요. IoT 실습을 담당하는 조상욱 교수입니다. 자, 5주에 걸쳐서 이 IoT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실습을 진행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수업 목표는 아두이노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지식을 습득을 하시고 또 이 아두이노를 IoT를 다루기 위해서 그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의 기본적인 흐름과 그리고 디지털 및 아날로그에 대한 제어 부분들이 이 5주에 걸쳐서 진행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을 잘 익히셔서 여러분들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1주차는 아두이노 일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아두이노 일반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아두이노 우리 주변의 이 IT 기기들 중에 아두이노가 접목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디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부분, 예, 즉, 이 아두이노를 통해서 코딩을 하기 위한, 스케치를 코딩하기 위한 그 설치 툴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고, 거기에 대한 화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 그 주변에 이제 IT 기기들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 정수기, 뭐 청소기, 로봇 청소기, 전기밥솥, 또 스마트 오븐기 이런 부분들이 다, 네, 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MCU라고 이렇게 이제 읽고 있죠. 하나의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유닛에 대한 부분을 뜻하는데, 우리 PC로 따져본다면 CPU와 같습니다. 그래서 M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이제 CPU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주 우리가 소위 그 특정 목적에 부합이 되는 것에 맞춰져서 제작된 하나의 CPU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스마트 정수기 같은 경우 이와 같이 우리가 뭐 필터 교환 시기를 알려준다든지 수지를 체크한다든지 이런 걸 일일이 사람이 체크를 하지 않고서도 자동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형태에 대한 부분은 이런 컨트롤 유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필터를 교환하거나 ASKS에 대한 부분에 호출을 통해서 또 우리가 수리를 한다든지, 네, 그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여타 뭐 로봇 청소기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븐기도 보시면 스마트 오븐기 같은 거 보면 돼요. 요리 레시피가 우리가 잘 몰라도 스마트폰으로 요리 레시피에 따라 가지고 조리 강도, 이런 시간, 얼마 동안에 뭐 오븐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조리가 되게끔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자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리 완료 시 이제 스마트폰 알람이라든지 온도 유지 제어라든지, 또는 이제 스마트폰을 5분 내 온도, 조리 경과 시간 등을 확인함으로써 소위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소개되어 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거 말고 또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 중에 MCU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당연히 세탁기, 냉장고 다 포함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MCU라는 부분은 하나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은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내 주고요. 또 간단히 줄여서 이제 우리가 MU라고 이렇게, 또는 뭐 CU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처리기죠. 예, 프로세스와 입출력 모듈 하나의 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정해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특정 목적에 이루어지는 CPU와
그리고 입출력 모듈을 같이 하나의 칩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컴퓨터를 이렇게 우리가 위키백과에서 일컫고 있죠. SOC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컬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시스템 온 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칩 안에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죠. 칩 위에. 네. 그래서 MCU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인텔 갈릴레오, 뭐 비글본,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 중에서 이제 우리는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라고 하는 부분은 자 아트멜사에 이제 아트메가 MCU를 기반으로 이렇게 이제 이용하여 이렇게 이제 제작합니다. 뭐 이게 이제 이탈리아어로서 이렇게 이제 아르두이노,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또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이렇게 이제 완성된 보드와 관련된 개발 도구 환경 등을 총칭해서 이렇게 이제 아두이노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단일 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리고 개발 도구와 환경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더 안에 자세히 좀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유의있게 보셔야 되겠는데, 여기는 이제 아두이노 우노라는 제품에 대한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보드를. 하나의 펑셔널하게 보게 되면 이제 전원이 있겠고요. 또 하나의 USB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부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한 이제, CPU, 컴퓨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중앙 처리 장치, 그리고 롬, 램 부분, 그리고 외부 인터페이스 단자. 외부 인터페이스 단자라는 것은 당연히 입출력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네, 이런 것이 하나의 이제 보드에 칩에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 여기 CPU에 대한 부분이 여기 이 부분처럼 우리가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입력핀 디지털 아날로그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핀은 이제 2에서 13핀을 포트를 통해서 이런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입력 핀은 0에서 5까지에 대한 번호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SB 소켓, 그렇죠. 그리고 여기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다만은 롬이라든지 램이라든지, 롬은 읽기만 한 메모리고 램은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 뭐 상세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나중에 또 우리가 보드에 대한 부분을 실제 여러분들이 다뤄보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얘는 이제 특이하게 OS는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OS로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 디스플레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전자회로를 쉽게 접목이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아주 적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적은 메모리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는 것을 본다면은 이 PC를 통해서 그 아두이노를 개발할 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하나 있던 우리가 스케치 ID라는 툴을 통해 가지고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럼 코드를 작성하면은 그 코드는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코드죠. 기계가 알아볼 수 있는 코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계가 알아볼 수 있게끔 뭔가 이진화되어진 코드, 0과 1로 되어진 형태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컴파일입니다.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파일 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코드를 이와 같이 보드에다가 업로드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코드 다운로드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언급되어진 것은 이 코드를 지금 여기에 보드에 업로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출력에 관련된 부분은 이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실제 보드는 아까 어떻습니까? 입출력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했죠. 키보드도 없고 모니터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명령이 수행되는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아두이노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제 다운로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두이노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업로드, 다운로드 같이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형태로 해서 이루어진 코드가 PC를 통해서 여러분들 PC를 통해서 확인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그 보드 외에 확장되어 있는 또 특정 부분을 이렇게 포함해서 구성되어지는 실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의 기능을 확장을 해서 사용하기 위한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실드가 이렇게 있고 USB 호스트 실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센스에 해당되는 그런 모듈들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자 할 때 이런 실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용하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실드가 꼭 없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네. 자, 그래서 아두이노 공식 아두이노 공식 실드 및 서드 3자로 이렇게 이제 3자 회사에서 제작된 그런 업체를 바탕해서 선택된 그런 실드가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 다 호환이 되니까 적절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제품과 유사한 그런 실드를 이렇게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두이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 그 사이트에 가서 이제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치할 파일은 IDE입니다. 통합된 개발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아까 같이 코드도 작성하고 그 코드를 컴파일하고 업로드하고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집합체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이제 맥용이냐, 웹용이냐, 윈도우용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리눅스용이냐 제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OS 환경에 따라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는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즉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겠고, 그럼 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의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이렇게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치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ID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설치하고 나서 예제 파일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볼까요? 자, 아두이노 사이트에 왔습니다. 자, 지금 버전은 1.8점대 버전이 주로 이렇게 이용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1.6 버전을 가지고 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다운로드에 있는 부분을 가서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윈도우즈 환경이니까 윈도우즈 인스톨러라는 부분을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밑에 윈도우즈 zip 파일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압축해서 압축을 풀어서 쓰셔도 되지만 그냥 인스톨러 설치할 파일을 간단하게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설치 화면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부분은 놓아두시고 따로 만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Next 단추를 누르셔가지고 Next 단추에 이제 우리가 설치되어지는 장소, 설치 디렉토리가 이제 지정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거는 굳이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장소에 설치를 하고자 한다면은 이 브라우저라는 탐색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D 드라이브면 D 드라이브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설치가 이루어지게끔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거기 관련된 보드 드라이버들이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인스톨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해당되는 이제 컴포트라는 부분이 자동으로 설치되는데 즉 여러분들이 이제 보드가 같이 맞물려져 있는 상태라면은
해당되는 PC하고 보드가 통신할 수 있는 그런 통로에 대한 부분이 인식이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포트입니다. 포트가 통로란 것이죠. common, communication, communicate, 즉 PC하고 보드가 통신할 수 있는 통로가 몇 번인지. 그래서 이거는 PC에 따라서 틀립니다.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똑같은 포트 번호가 있을 수는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장치 관리자, 윈도우 탐색기에 보면은 우리가 내 PC가 있죠. 내 PC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그 오른쪽 버튼의 속성을 통해서 고급 속성을 선택하셔가지고 장치 관리자에 가게 되면은 장치 관리자 안에 USB 포트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컴 몇 번이 아두이노 보드에 대한 부분을 아두이노 보드로 되어진 포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설치가 되어졌어요. 이게 지금 이제 아두이노 설치 화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고요. 초보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서 또 이렇게 이제 작성되어진 코드가 자동적으로 번역되어졌는데 번역되는 버튼은 이 버튼입니다.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은 그래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통해서 보드로 이렇게 이제 전송이 되겠죠. 이 또한 이 아이디도 하나의 자바라는 언어로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객체 지향적인 언어인 자바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OS 즉 오퍼레이팅 시스템 간 이식성이 뛰어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이 운영 체제에서 작성되어진 것을 다른 운영 체제에 우리가 옮겨 놓아서 이렇게 실행을 해도 무리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형태를 나타낸 것이 바로 이식성이 되는 것이죠. 이식성에 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옮겨놔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 뗐다 다른 곳에 붙여놓아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디버깅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디버깅이 뭔가요? 전공자가 아닌 분들은 조금 디버깅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이제 조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버그가 뭡니까? 벌레죠.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부분이 이제 버그랍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 그걸 디버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버깅 툴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오류가 있으면 이 탐색 콘솔 창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것만 확인한 후에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수정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끔 해야 됩니다. 이게 물리적인 오류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오픈 소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개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후반부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코드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를 잘 작성하면 좋죠. 자, 그래서 스케치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MIT 공대에서 MIT에서 만든 그래픽 언어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간단하게 이루어진 스케치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용 알고리즘 구현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레버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품을 부착을 해서 장착을 해서 제대로 돌아가는 형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스케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C 언어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C 언어, C++ 언어를 통해서 기반으로 한 코딩을 할 거예요. 아니 뭐 스크래치도 잘 모르는데 C 언어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걸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사항 우리가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아니 교수님 많이 어렵잖아요 이렇게 또 대묻는 그런 학생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조금 시간을 좀 투자하셔가지고 연습을 좀 많이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쌓여짐으로써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네. 자, 화면을 보시죠.
여기 지금 이제 컴파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 자, 컴파일 되는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번역하는 단추, 그 다음에 업로드하는 단추, 아까 언급했죠. 그래서 컴파일은 이 작성한 스케치를 아두이노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이제 변경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0과 1로 되어진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스케치에 이제 오류를 확인하거나 아두이노 업로드해야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컴파일만 이렇게 이제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업로드에 대한 부분은 여기 이제 컴파일과 업로드 같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연속해서 그래서 에러가 없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보드로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 형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새 스케치는 새로운 파일을 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존 파일을 열고자 할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케치 저장하시고자 할 때 이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시리얼 모니터인데요. 실제 이제 보드에서 수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하나의 모니터링을 하고자 할 경우에 이 버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통신 상태를 볼 수 있는 창을 열고자 하실 때 이용되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윈도우즈에 이제 하이퍼 터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하나의 터널이 있으면서 그 터널을 통해서 전송되어지는 그런 자료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콘솔 이 부분은 하나의 어떤 상태, 어떤 상태냐, 어떤 에러가 있느냐,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출력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우리가 예를 열어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것을 좀 보도록 하시죠. 실제 이제 코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스케치에 대한 구조가 지금 여기 하나의 어떤 이 주석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주석은 뭐냐면 코드가 실행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분이에요. 단지 이 코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할 때는 슬래시 별표 슬래시 형태로 이렇게 닫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줄만 주석 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요, 이렇게 슬래시를 취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C 언어에 해당되는 주석 처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로 주석은 스케치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목적, 제작자, 제작일, 갱신일, 갱신 내용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더 필요하다면 더 작성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특정 줄에 있어서 이 줄이 어떤 기능을 하는 줄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작성하시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좀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석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필드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셔가지고 실제 이제 이 전공에 관련된 부분에 갈 수도 있고 코딩을 작성하는 부분에 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후임자가 여러분들 코드를 보고 이 코드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주석을 잘 해놓으면은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하나의 팀워크 용도로 이렇게 많이 이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성해놓고도 나중에 이게 뭘 어떤 용도로 작성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고 이런 정도였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저만의 생각일까요? 네. 자, 그래서 주석 처리가 있겠고, 그리고 이런 변수, 상수, 헤더 등이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이게 이제 전처리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전역 변수, 또 상수 이런 것을 이렇게 선언해서 또 헤더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더 세부적인 사항 차시에서 볼 수 있도록 하시죠. 그리고 셋업이라는 부분이 이제 이게 설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각 핀에 대한 인풋, 아웃풋 용도. 즉, 아까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에 P를 보면은, 0부터 5까지는 아날로그용이고, 그래서 2에서 13까지는 디지털용으로 이렇게 이제 인풋 용도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어떤 P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인데, 지금 여기 용도도 보면 LED라는 그 의미로 되어진
그것을 13이라는 것은 13핀을 LED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핀 모드라고 하는 이 함수가 LED는 아웃풋 용도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주로 한 번만 실행해야 될 경우에 주로 이제 많이 여기에 설정 루틴에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중에 또 볼 수도 아시죠? 그리고 이제 이 반복 루틴이 바로 이 반복 루틴이 모든 이제 명령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드를 작성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수행될 수 있게끔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두이노 소프트에 대한 이 장점은요, 특히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워낙에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장치라든지 또는 이제 여기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에 대한 부분에 특정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C나 C++ 스타일 라이브러리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탁월한 그런 장점을 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두이노 보드에서 이렇게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별로 이렇게 이제 디렉토리 지금 폴드죠. 폴드 안에 이렇게 이제 관리로 즉 폴드를 만들어서 헤더형이면 헤더형, 또 소스형이면 소스형 이렇게 이제 각각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안 되어 있으면 한 곳에 저장되어 있으면 상당히 우리가 찾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개별적인 폴드를 만들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종류는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있겠고 확장식으로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설치된 모습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에 아두이노의 라이브러리 폴더가 있겠고요. 확장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 디렉토리를 선택했다면 D의 아두이노의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그래서 확장 라이브러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뭐 많이 고려하지 않으시고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만 가지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아두이노 프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죠. 자,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이 25분 안에 끝내게끔 해야 되는데 좀 진행을 더 하면서 조금만 더 진행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아두이노가 지금 예제를 불러놓은 그림이 되겠는데 이와 같이 주석문이 있겠고요. 자, 이 설정 루틴에 변수는 딱히 없네요. 그죠? 변수는 함수 안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핀 모드 13을 아웃풋 용도로 쓰겠다. 그래서 루프를 통해서 라이트 쓴다. 딜레이 지연한다. 또 라이트 디지털 형태로 쓴다. 딜레이 이렇게 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1초씩 깜빡깜빡 끄는 형태의 예가 되겠어요. 자, 이게 대한 코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코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 하이스에 대한 부분, 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0과 1에 대한 형태를 취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이스는 전원을 스위치를 켠다. 로우는 스위치를 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0이 이게 뭐냐? 우리가 여기에 단위는 밀리세컨드입니다. 밀리세컨드는 이제 10,000분의 1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초가 되게끔 하려면은 여기에다 1000을 곱해가지고 1000을 곱해줘야 1초가 되기 때문에 딜레이라는 곳에 이렇게 1000을 넣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초씩 켜졌다 꺼졌다 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간단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두이노 보드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포트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경우 또는 이제 어떤 보드인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도구,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도구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보드에 대한 부분 아직 그게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게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래도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보드가 어떤 보드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그에 따라서 이제 이 보드를 선택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포트 역시 도구의 포트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전송할 것인가 그것을 잘 모를 때는 아까 같이 장치 관리자 여기 아두이노 우노 또는 메가 2560에 관련된 이 포트 번호가 나와 있죠. 이거는 COM30을 쓰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툴바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까 언급되었던 사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 부수적으로 이렇게 좀 제가 더 넣어 놓은 상태니까 확장된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그리고 이제 가상 컴포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통로라고 했죠. 예, 그래서 3D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송된 것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이렇게 실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런 포트를 통해서 받아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리얼 모니터 이렇게 이제 출력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는 이게 나와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ASCII 코드에 대한 테이블을 바탕해서 실행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음에 우리가 뭐 실습이 전개되는 시점에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요것도 부수적으로 이렇게 더 설명을 해놨으니까, 예, 참고로 이렇게 더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제가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셋업 부분, 루프 부분, 그래서 이게 이제 함수라고 하는 부분은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특정 키워드 옆에 가로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모두 다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함수, 셋업 설정 루틴을 작성하는, 그리고 반복 루틴을 작성하는 루프 함수,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늘 항상 아두이노 스케치 부분에서 만나볼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자, 예,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C에 대한 구조 모습이에요. 전처리 메인 함수가 있고요. C는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변수 초기화하는 부분, 예, 그리고 반복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지만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 스케치 ID에서는 예, 전처리 부분, 셋업이라는 함수, 루프 함수 이렇게 이제 진행되겠습니다. 루프 함수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메인 함수와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아두이노는 이제 비전공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예, 통합 개발 환경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은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준화되어진 것을 이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간단한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기능이 이제 제공되고, 아까 같이 디버깅 이런 것은 안 되니까 좀 그렇죠. 예, 또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지고 기능이 추가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C나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스케치 언어가 되겠어요. 자,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이런 이제 기본 용어들은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전압, 전류, 저항, 예, 전압은 이제 우리가 전위의 높은 쪽과 낮은 쪽의 차이가 되겠는데, 이 단위가 이제 볼트에, 이게 이 V라고 하는 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위는 이제 쿨롱이에요. 그래서 1쿨롱의 전압을 갖고 있는 에너지가 하나 이제 우리가 전압으로 또 일컬어 줄 수 있는데, 전위의 어떤 높고 낮은 차이를 바탕해서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으니까 전압이라는 용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는 이제 1초당 흘러가는 이제 전하, 그러니까 1초당 1쿨롱의 전하가 단위 면적을 통과했을 때 1암페어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류에 대한 이 심벌은 예, 약은 A, 암페어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두이노에서 이제 밀리암페어로 이렇게 나타내주고요. 저항은 이제 옴, 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예, 이렇게 이제 색이나 띠나 숫자로 되어진 값을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숫자, 색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 색과 숫자로 되어진 것을 통해서 이 오음에 대한 단위를 이렇게, 오음의 그 크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항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브레드보드, 빵판이라는데요. 이 빵판에 대한 부분은 실제 이제 전선을 꽂고 아두이노 보드와 통신하는 그런 형태를 이루기 위한 제공되어지는 보드입니다. 실제 이제 하나의 실험용 우리가 보드가 되겠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뭐 굳이 예를
장착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제공되는 이제 쉴드라든지 또 아두이노에서 제공되는 키트의 자체적인 이 보드에 대응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칩이 있으니까 그런 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훨씬 더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붉은색은 플러스, 파란색은 이제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여기 이제 요 줄이 하나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각각의 이 점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